제4회 2023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동국대학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연 첫 해로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의 컨퍼런스와 체험 부스 등 오는 22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업부장의 가군 스님, 불교 문화재 연구소 부소장의 허허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방장 부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부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이 직접 참가해 가르침을 조명했습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 스님이 미국에서 중국 정통불교 종단 위양종을 이끌고 있는 영화 스님을 초청해 3일간 집중 참선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의 안것처럼 7일 동안 모든 것을 멈추고 참선 수행에만 집중하는 선칠 수행을 내일까지 3일 동안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회 2023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동국대학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연 첫 해로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의 컨퍼런스와 체험 부스 등 오는 22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명상, 일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사전 프로그램부터 모든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연 첫 명상엑스포이기도 합니다. 동국대학교 본관 중광당에서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명상 사업을 핵심 종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치유와 행복의 장이 확대되길 기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상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치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입증되면서 개인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명상을 교육하고 활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동국대학교를 주 무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개막날부터 15일까지는 명상의 이론과 일상에서의 실천, 산업을 통한 명상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현대 명상의 기반이 되는 교학과 수행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일상의 실천 수행과 연결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세계 9개국의 명상 관련 체험, 전시, 공연과 15개 주제로 마련된 체험 부스를 통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명상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명상법을 안내하고 명상 전문가의 지도하에 현장에서 명상을 직접 체험하여 명상의 생활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의 전통 명상법을 표준화하여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시작한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성과를 비롯해 간화선 집중수행, 무문관 등 사전 프로그램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성림회 학인 스님들이 전통 예불과 좌선을 시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많은 참여자분들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취하는 시간을 선사하고 명상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한국 명상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식 직후 진우 스님이 명상 컨퍼런스 기조 강연자로 나서 엑스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님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인과로 생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이라며 인류 최고의 발견이자 가르침이라고 명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 또 불안함, 슬픔, 걱정, 근심, 우비고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명상의 목적이고 벗어난 자리를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탈이나 열반, 성불, 견성, 보리, 반야, 비안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말들입니다. 컨퍼런스는 일상에서의 명상, 명상과 간화선, 사마타 윗바사나 등 불교의 교학 수행과 일상 실천을 조명하는 다양한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동대표의장인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호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모든 비폭력의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모든 국가들이 상호 협력해 세계 평화를 위한 즉각적인 종전 협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업부장의 가군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의 허허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군 스님에게 사업부장 임명장을, 허허 스님에게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가군 스님은 제34대 집행부에서도 사업부장을 맡는 등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부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허 스님에게는 종단 소임은 처음이지만 문화재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 문화재 발굴을 비롯해 세심하게 신경 써 불교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방장 구산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구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이 직접 참가해 가르침을 조명했습니다. 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섰던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영향과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서울 법련사에 모였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이 어제 한국 불교 대중화에 끼친 구산 스님의 영향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과 보조사상연구원 이사장 보경 스님은 구산 스님의 활동이 역사적 가치로 조명되고 한국 불교의 미래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했습니다. 보조 국사와 구산 선사께서 시대에 알맞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불법을 가르쳤듯이 전통적인 한국 불교가 미래 세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종유교 세계 1화라는 선종우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자 미래 한국 불교가 나아갈 좌표로서 역사적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들은 가나선 사상과 제2정예결사, 불교의 대중화와 한국 불교 세계화 등 7개 주제로 스님의 가르침이 현대 불교에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인경 스님은 구산 스님과의 일화로 화두 참고에 대한 내러티브적 접근에 대해 주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의 기간 중에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제 화두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수련의 기간에는 불이람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불이람을 올라가는데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그 올라가는 순간 거기서 온 천하가 환하게 밝는 광면 체험을 하면서 이 체험은 원래 내 안에 존재한 거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자각했고,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구산의 가르침의 유산으로서 진울 사상을 주제로 보조진울 스님이 한국의 가나선법을 도입하면서 한국의 선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Taught them regularly. Haitian may well have taught this as well, but he's trying to demonstrate how even something as foundational to Sun practice as Chang'e Sangsu still can be subsumed within Kanwa-san. 헨릭 소렌센 독일 보훔대학 교수는 구산 스님이 한국의 전통적 선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제자들에게는 맞춤화된 가르침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리트 바그너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교수는 구산 스님의 덴마크 전법이 오늘날의 덴마크 불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충남대 김방룡 교수가 구산 스님의 제2정예결사 활동과 의의를, 이병욱 교수는 불교의 대중화와 한국 불교의 세계화 활동의 사상적 근거를,
동국대 김경집 교수는 조계종 설립과 구산 스님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국제 심포지엄이 송강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MZ세대와 가족 등 대상에 맞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 현실화 방안에 모색했습니다.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경로로 템플스테이를 적극 활용,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체험권 가격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은 150여 곳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템플스테이 이용자는 678만여 명으로 올 하반기까지 21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누적 70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 이용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주지 스님들은 템플스테이 체험권 사업의 현실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현재 템플스테이 체험권이 일반형 6만 원, VIP 체험권 8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명상, 사찰 요리 체험, 단주 만들기 등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게 되면 운영비를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찰 같은 경우 7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은 좀 더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6만 원 받는 건 좀 현실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체험권으로 받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사회 저명 인사와 청소년 등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를 확대해 한국 불교문화를 보다 넓게 알리는 것이 템플스테이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사찰과 이용자 간 요구를 절충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체험권이 전부 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기, 인터넷 통해 접수하게 되다 보니까 또 무료 체험권의 어떤 효율성이나 뭐 특징을, 그 특혜성을 가져가기가 또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 참석자들은 20대 템플스테이 참석자들의 비약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 이용자의 23.1%가 MZ세대였고 이들이 가져올 파급력에 높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일선 사찰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도 모색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학부형이랑 같이 템플스테이를 라이프를 했는데요. 명상하고 사찰 음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2022년 템플스테이 최우수 운영사찰인 용문사, 조계사, 화계사와 우수 운영사찰 금강정사, 만경산사, 전등사, 천축사 등 7곳에 현판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월정사가 문화축전 20주년을 맞아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어제부터 내일까지 2023 문화축전을 열고 오대산을 찾은 불자와 탐방객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오는 11월 9일 조선왕조실록의회 환지본처를 앞두고 위대한 여정 2023 오대산 문화축전을 개막했습니다. 박할린 감독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 리파카 무량을 시작으로 동서남북, 중대까지 5대에서 열리는 문화공연, 월정사 탑돌이 등 오대산을 무대로 축제장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쉼없는 보강과 쉼없는 노력 속에 오늘날 오대산문은 전통을 회복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한국 불교의 모범이 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문화축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지역 대표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중단됐던 오만 진심보살계 백고자 수계대법회를 재개하고 3천여 사부대중이 참불자로 살아가길 서원하며 불교 증흥에 동력을 더했습니다.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오늘 수계법회를 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참석을 했는데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정말 많은 가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계식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한편 월정사는 행사에 앞서 오대산의 위상을 드높이는 오대성산 산문현판식과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자 복지 시설인 승가림 기공식을 봉행하며 수행과 문화가 공존하는 본사로 내시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 스님이 미국에서 중국 정통불교종단 위양종을 이끌고 있는 영화 스님을 초청해 3일간의 집중 참선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의 안것처럼 7일 동안 모든 것을 멈추고 참선 수행에만 집중하는 선칠 수행을 3일 프로그램으로 내일까지 이어갑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 스님이 미국 위양종 영화 스님과 경기도 안성 활인선원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선칠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활인선원 3일 선칠은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좌선과 20분 걷기를 총 14회 반복하는 집중 참선 수행입니다. 영화 스님은 중국 정통불교인 위양종 법맥을 이은 선화상인을 은사로 출가해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위양종의 가르침을 전하며 활발하게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강 스님은 2018년 미황사 주지 소임 당시 한국에 처음 방한한 영화 스님과 만났다고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미황사에서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까지 제가 알려졌던지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에 관한 문답들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이어졌어요. 만남이. 영화 스님 법문으로 시작된 선칠 수행에는 국내외에서 50여 출제자가가 참가했으며 실시간 생중계돼 온라인으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Don't be afraid to be tired. Push yourself and push yourself and push yourself. And that's what I found the Koreans to be very good at. You're very tough. You push yourself and keep on pushing yourself by trying to follow the schedule. 법문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참가자들은 자세를 고쳐 앉고 좌선에 들어갑니다. 번뇌와 잡념을 내려놓으며 혼란했던 머릿속이 비워지고 차차 표정도 편안해집니다. 오는 15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 활인선원 선칠은 좌선과 걷기 명상 수행을 반복하고 매일 저녁 7시 20분 영화 스님 법문과 질의응답 등으로 수행을 점검합니다. 我这次呀来韩国参加师父永化法师在这里举办的佛七，我也是第一次来，就说这些吧。我比较感谢这个永化法师，我要永远跟随他。 참선 대중화의 선두주자 금강 스님이 영화 스님과 함께 연 3일간의 선칠 수행은 참가자들을 한층 더 깊은 선의 세계로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민족 대표로 조국 독립에 앞장서며 한국 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를 이끌었던 용성조사 오도 137주년을 기념해 봉찬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오산 천년의 다리요 낙동강 만리의 파도로다. 고기 잡는 배는 어디로 갔는고 예나같이 갈대꽃에서 자두다. 민족 대표로서 조국의 독립에 앞장서며 불교의 지성화와 생활화, 대중화를 이끌었던 용성조사. 1886년 신라불교 초전법류 성지인 경북구미 아도 모래원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지 137주년을 맞아 석가열의 부촉법 제71세로 부촉받은 하정명사가 이날을 기념해 평택 명법사에서 봉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 도문대종사는 용성조사가 23세의 용맹정진으로 진실치견이 열려 오도하며 읊은 이 노래는 유은 13호과 함께 온 국토를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용성조사의 골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성 진용조사께서는 이 오도송을 뒷날 대각교를 창립하셨을 때에 종지천명으로 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 깊어가는 가을 깨달음을 얻은 용성조사는 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백성이 주인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생애 마지막을 바쳤습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에는 용성조사의 탄신일과 열반일과 함께 수행자였던 용성조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화정 대선지식 스님의 주도하에 이 대작불사가 이룩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덕으로서 온결의 전진류 만중생과 성불인연 되어지기를 바라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에는 이날 모로코 지진 긴급 구호 기금과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치료 기금을 각각 1,000만 원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실천의 이사장 화정스님은 용성조사가 2차례 조선 총독부의 불교 정책을 비판한 건백서는 청정성가의 발언이었고 유은 13억은 전 인류의 불국토 서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이셨고 유은의 13억은 전 세계를 불국토로 서원하신 서원의 13억인 것을. 풍요로운 수학의 계절, 만물이 연글듯 불연의 씨앗이 연걸어 진실한 이가 빛나고 어둠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길 사부대중은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창작 뮤지컬이 제주에서 선보였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군에게 희생된 의병들의 참상에 복려관 스님은 마음 깊이 항일 항쟁의 의지를 다짐다. 200여 년 동안 침체했던 제주 불교를 일으키고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를 창건하며 항일 항쟁에 앞장선 해월당 복려관 스님, 제주불교 증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과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창작 뮤지컬 아라리의 꿈이 지난 3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사단법인 자비랑 문화예술단의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막을 올린 창작 뮤지컬은 복려관 스님의 항일항쟁 다짐과 금종불사 등의 준비 과정,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항일 항쟁의 빛,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며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운 공연은 많은 이들의 갈채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복려관 스님의 문도와 후손들은 일부 학자들의 편향된 주장에 근거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인물과 사건이 각색됐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제주 불교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일생을 바쳐 제주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꽃피웠던 해월당 복려관 스님. 스님을 기리는 공연을 계기로 복려관 스님의 업적과 제주 항일운동의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길 제주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